혹시 비행기 창밖을 보면서 와, 우리 지금 얼마나 높은 거지? 이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? 이번 시간에는 비행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또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고도의 세계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조종사들이 저 높은 하늘에서 자기 위치를 어떻게 정확하게 파악하는지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시죠. 이거 딱 보면 엄청 간단한 질문 같잖아요? 그런데 말이죠. 조종석 계기판에 뜨는 그 숫자가 이야기의 전부는 아니라는 사실. 사실 그 숫자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 과학 원리랑 약속들이 숨어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알아볼 거예요. 먼저 고도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걸 알아보고 그 고도를 재는 고도계는 어떻게 작동하고 또 왜 가끔 틀리는지 살펴볼 겁니다. 그리고 수많은 비행기들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어떻게 같은 기준을 공유하는지,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게 속도랑은 또 무슨 상관이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. 자,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? 우선 이걸 아셔야 해요. 조종사들은요, 한 가지 고도만 보는 게 아닙니다. 여러 종류의 고도를 동시에 다루는데 이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높이랑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.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내 비행기 바로 밑에 있는 땅까지의 거리예요. 뭐랄까, 거대한 줄자를 비행기에서 땅으로 쭉 내렸을 때 나오는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. 주로 전파 고도계로 재는데 특히 착륙할 때 안개가 자욱해서 활주로가 안 보일 때 지면이랑 얼마나 가까운지 정확히 알아야 하잖아요. 그럴 때 정말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하죠. 이게 바로 우리가 보통 고도 하면 딱 떠올리는 거죠. 평균 횟수면, 그러니까 바다 높이를 기준으로 잰 높이요. 지도에 나오는 산 높이가 다 이거잖아요. 근데 진짜 재미있는 건 조종사가 제일 많이 보는 주 고도계에는 이 숫자가 바로 안 나온다는 거예요. 아니, 왜 그럴까요? 바로 이 기압 고도 때문입니다. 이게 뭐냐면요. 전 세계 모든 비행기가 똑같은 기준선 위에 서게 만들어주는 일종의 약속 같은 거예요. 그런데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건 실제 대기가 아니라 어떤 이론적인 표준 대기 상태를 기준으로 계산된 값이라는 거죠. 자, 날씨가 덥고 습하면 공기가 어떻게 될까요? 좀 묽어진다고 해야 하나? 밀도가 낮아지거든요. 그러면 비행기 엔진이나 날개 입장에서는 공기가 왜 이렇게 힘이 없지? 꼭 더 높은 데 있는 것 같네? 이렇게 느끼게 돼요. 그래서 이 밀도 고도가 특히 비행기가 힘을 제일 많이 써야 하는 이륙할 때 정말 중요합니다. 그럼 비행기는 이 복잡한 고도들을 도대체 어떻게 잴까요? 네, 바로 고도계라는 걸 쓰는데요. 사실 이 고도계의 정체는 아주 민감한 기압계예요. 그리고 모든 기계가 그렇듯이 얘도 완벽하진 않죠.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조종사들은요, 이 고도계에 생길 수 있는 온갖 자잘한 오차들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있어야 해요. 그냥 계기 내부의 작은 마찰 때문에 생기는 오차도 있고요. 심지어 외부 공기압력을 재는 구멍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도 값이 달라질 수 있다니까요. 정말 세심하게 다뤄야 하는 거죠. 그런데 사실 진짜 무서운 오차는요, 계기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계기가 측정하려고 하는 대상, 바로 시시각각 변화하는 날씨 때문에 생깁니다. 이 그림이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. 한번 상상해 보세요. 비행기가 따뜻하고 기압이 높은 아주 쾌적한 곳에서 1만 피트로 잘 날고 있었어요. 계기판에도 딱 1만이라고 찍혀 있죠. 그런데 갑자기 춥고 기압이 낮은 지역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. 그럼 어떻게 될까요? 조종사가 보는 계기판은 여전히 1만 피트를 가리키고 있는데 실제 비행기 높이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위험할 정도로 뚝 떨어지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조종사들 사이에서는 거의 주문처럼 외우는 말이 있어요.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갈 땐 아래를 조심하라. 이거죠. 왜냐? 춥고 기압이 낮은 공기는 더 무겁고 밀도가 높거든요. 그래서 고도계를 속이는 거예요. 너 지금 되게 높아 하고 거짓말을 하는 거죠. 자,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기죠. 아니, 조종사마다 자기 동네 날씨에 따라 고도계 숫자가 다 다르면 저 넓은 하늘에서 비행기들끼리 부딪히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.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? 그 해답이 바로 이 숫자 안에 있습니다. 29.92, 이게 뭐냐고요? 전 세계가 약속한 표준 해수면 기압이에요. 하늘 위 모든 비행기들을 위한 단 하나의 절대적인 기준점이 셈이죠. 시스템은 이렇습니다. 보통 1만 8천 피트를 기준으로 하는데요. 이 전이 고도라는 것보다 낮게 날 때는 땅에 가까우니까 관제탑에서 알려주는 그 지역의 실제 기압의 고도계를 맞춰요. 안전을 위해서죠.
그런데 일단 18,000피트 위로 쑥 올라가면 그때부턴 모든 비행기가 너나 할 것 없이 무조건 고도계를 29.92에 맞춥니다. 그럼 이제 다들 똑같은 자를 쓰게 되는 거죠. 오해가 생길 일이 없겠죠? 이렇게 모두가 똑같은 자를 쓰니까 뭘 할 수 있게 됐냐면요. 바로 RVSM이라는 게 가능해졌어요.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비행기들끼리 위아래로 2,000피트 간격을 둬야 했다면 이제는 그 절반인 1,000피트 간격만 둬도 안전하다는 거예요. 하늘길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바뀐 거죠. 다 이 표준화 덕분입니다. 자, 이제 마지막 주제입니다. 이 복잡한 공기와의 관계가 비행기의 속도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볼게요. 이것도 아주 흥미롭습니다. 고도랑 마찬가지로 속도도 사실 상대적인 개념이에요. 조종석 속도기에 보이는 숫자가 실제 비행기가 땅 위를 날아가는 속도랑은 다르다는 거죠. 왜냐? 고도가 높아져서 공기가 희박해지면 공기 저항이 줄어들잖아요. 그래서 계기판에는 똑같은 속도가 표시돼도 실제 비행기는 훨씬 더 빨리 날고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다음에 비행기 타실 때 좌석 모니터에 뜨는 고도나 속도를 보시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, 저 단순해 보이는 숫자 뒤에 이런 어마어마한 과학과 약속이 숨어 있구나. 조종사는 그냥 비행기를 모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거대한 공기의 흐름을 읽고 다루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. 어때요? 우리가 그냥 단순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중에 알고 보면 이렇게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?